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45포인트, 0.34% 하락한 2153.2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내린 662.5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나란히 종가 기준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망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은 또다시 투심이 흔들리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미중 무역 협상 지금은 순조로워 보이긴 하지만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미국 CNB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초래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한 이후부터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장중에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얼마까지 떨어졌나? 2137선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 나갔고요. 기관도 더 많이 나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요. 계속 파란불이면 속이 상한데요. 네. 간만에 좀 1%대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거래소는 좀 이제 다행스럽게 좀 이제 약보합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봐야 될 것이 사실상 뭐 미국 증시도 좋고 오늘자 중국 증시도 좋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미 그 방위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죠. 방위비 협상을. 그러면서 이 방위비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되면 좀 이제 미군이 뭐 철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이외 투자들은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좀 오늘자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연기금이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장 낙폭을 좀 이제 방해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 증시는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에 8월 달부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계속 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 차트를 먼저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10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10월 달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외부적 노이즈 때문에 환율이 살짝 상승했다가 다시금 이제 쌍바닥을 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환 시장의 추세가 상당히 좀 외국인 수급에 좀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생각보다 대형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락과 상승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제 추세를 따지면서 좀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이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락과 그리고 상승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셨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그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어요. 역시나 외국인, 기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개인만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견지명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얘기했습니다. 상승 쐐기형이다. 지금 이 지수가 상승 쐐기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수가 지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점도 계속 돌파가 나와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면서 충분히 우상향세 그리고 있으면은 이 지수는 충분히 우상향세 가능한 시장인가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승 쐐기형은 하락 신호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하향세나 급락세가 시작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번 상승 쐐기형을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 시장 최저점을 찍으러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외바닥으로서 지수가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지수가 이 외바닥을 찍었으면은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진짜 대세 상승을 만들어준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쌍바닥이 지금 만들어진다. 지금 이 하락세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대폭락, 대급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 된다가 아니라 저점의 쌍바닥을 찍어줄 때 우리는 쓸어 담을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잡아야 될 때라 말씀드리겠거든요. 근데 시장이란 거 원래 지수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 정책으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정책으로 넘어가냐면은 지금 최근에 여야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야 갈등이 강해진 이유는 바로 연말이기도 하고요. 다음 연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총선의 지지율을 얻기 위하여, 표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1년을 끝내는 이슈를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그럼 갈등이 심해질수록 내가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내가 더 괜찮은 정책, 내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바로 정책이 강해질 때고 정책이 세질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고 정책 관련주를 지금 시장이 눌려줄 때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대세 상승, 우상향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9일 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 아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2시 기점으로 넘어가면서 쭉쭉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8,2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큰 흐름 보여주다가 쉬어갔다가 또 큰 흐름 보여줬다가 쉬어갔다가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쭉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수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종목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2019년도 핫토픽 종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국외제지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동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8,000원대, 10,000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갔냐? 바로 11월 20일경에 이제 한 미국에서 이 그래핀 박람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외제지가 참여한다. 국외제지 자회사 국외 그래핀이죠. 거기 그쪽에서 이제 좀 참여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 요즘에 급등하던 종목이 또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10월 달에도 한번 상한가를 보여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약간 조정 이후에 또 한 번 더 좀 급등한 모습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뭐 급등한 모습들 거의 뭐 30% 넘게 이렇게 급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관련주들을 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 혁명 관련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 국외재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핀 관련주로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간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정배열을 그리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증시가 빠졌을 때 강한 종목은 증시와 반대로 가는 정배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단기간에 이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정배열 종목 그리고 정배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SDN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핫했죠. 시장은 빠졌는데 종목은 강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93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우리가 이거 저 기억났어요. 아까 그래서요. 이거 저희한테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추천 종목으로 선물로 주셔가지고 20%의 수익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딱 해서 봤더니, 아니 그때 우리가 1,400원대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금 2,930원이에요. 그러면 한 2배? 100%? 네,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갔는데, 네, 사실상 SDN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선액이 만드는 기업이나 뭐 태양열하는 맞아요. 사업이 아닌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언제면 정확히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SDN은 이 태양열이나 선액이 이슈가 아니라 2020년 총선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서 충분히 급등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간다면은 50%, 10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SDN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 히든스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2달 전인데, 실제로 2달 전에 차트 보르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공개했냐면은 이 구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정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대략 100%가량의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 SDN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2020년 총선 정책 수혜주가 크게 갔구나. 그중에서 대장주인 SDN을 공개해드리고 나서부터 100% 이상 급등이 나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DN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TBC라든가, TBC라는 종목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크진 않지만 대략 4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주고요. 뭐 TBC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최근에 종목들을 보다 이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대략 1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 이월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N이라든가 이월드라든가 TBC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총선 정책 수혜를 받고 바닥에서 50%씩 10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스 전문가가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들까지도 50% 100%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가장 갈등이 격화될 때고, 갈등이 격화된다 한다면 당연히 정책 이슈도 더 세질 때고 더 강해질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을 받을 때예요. 그럼 조금만 민감해도 바로 20% 30% 뛰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히든스탁 드린 종목들이 상한가 또는 40% 50%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후속주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보락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단 3거래일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6.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파란불을 켜내면서 0.7% 하락하면서 2,115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사실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딱 3거래일 만에요. 아니, 쭉 쏘올렸어요. 우리 목표가가 2,200원인데 장중에 2,425원까지 딱 터치를 하고요. 우리에게 또 매도의 기회를 주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락이요. 이거요, 진짜 항암제 찾았다. 그리고 최저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대요? 네, 사실상 그 당시 많은 분들이 펜펜다졸 후속주를 막 찾으려고 뭐 맞아요. 구충제 관련주를 많이들 찾아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펜펜다졸이 아니라 이 펜펜다졸과 똑같은 효능을 가진, 제가 얘기했어요. 실제 암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 암세포에 골격을 붙이는 게
펜벤다졸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는 항암제라면은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펜벤다졸과 똑같은 효과를 만드는데 실제 허가를 받은 항암제란다면은 아마 주가가 더 크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보락의 도세탁셀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봉에 드렸습니다. 이 음봉에서 찍으세요 하고 공개해드렸고요. 충분히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매수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흐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날 바로 아시겠지만 2,450원, 2,420원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16%가량의 수익이 어렵지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제약바이오 급등 또한 실질적인 정책 이슈라 말씀드렸죠. 시장을 끌어올림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락이 16% 급등하고 뭐 지난번에 드린 텔콘 RF 제약이 40%, 50% 급등을 하고 지속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공개하는 종목도 이 보락의 2배 이상 기대해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할 테니까요. 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30%예요. 그 이상까지도 그 이상.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아이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8.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4%대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별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요, 상한가에 안착을 딱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AS 할 때 이거요. 지금 올라갔는데 우리 매수하고 나서부터 4%, 6%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가져가도 돼요? 라고 했는데 네.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IQ를 통해서 이거를 뭐 AS 한다고 하기보다도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IQ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로서 이제 이 도내 폐쇄 패치제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이제 이 국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셀트리온과 좀 엮여가지고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요, 한번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상한가 가고 또 한 번 더 급등 나오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IQ와 상당히 좀 흡사한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사이토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토젠을 보시면 상한가 가고 눌렸다 상한가 가고 또 한번 도전 캔들을 만들고 그리고 한번 급등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IQ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IQ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 정부의 이 지원, 이 정부에서 치매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떤 이 산업에 이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창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그래도 상승 전환에서 딱 성공을 하면서 1.81% 상승하면서 3,09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SDN과 관련해서 또 남선 알미늄 그리고 남아산업 이렇게 후속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안 올라갔어요. 네네. 언젠가 뭐 가지 않겠습니까? 또요? 네. I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자 좀 이제 강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홀딩. 네, 홀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정부 정책도 잘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인공지능이 이제 또 좀 올라갈 타이밍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상 내년에 주도 업종을 좀 뽑으라고 하면 좀 이제 인공지능, AI 쪽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G가 아닌가 생각드려요. 뭐 KMW 한 이제 500%, 600% 올라갔죠. 그리고 뭐 OE솔루션 한 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이 주도주로서 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Q를 통해서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2조 이상을 좀 이제 지원을 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AI 쪽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정부에서 좀 이제 지원해가지고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꼽으라고 하면 최근에 뭐 수소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매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보면서 상승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지원을 시사하는 게 얼마나 큰 상승세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요. 2018년도 들어서 수소차 관련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거의 한 300% 정도 상승한 모습들. JNK 히트 300% 갔죠. 그리고 이제 한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 200%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 주도주라는 것은 항상 이제 뭐 한 번에 20%, 3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200%, 300%, 많게는 이제 1000%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드려요. 제가 이 TV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항상 이 꾸준한 우상향에 나오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좀 이제 AI 관련주 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좀 이제 꾸준히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국내 유일이니까 힘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네. AID의 머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게 또 이제 이 4차 혁명 이 기술 중에서 또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핵심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지금 이제 뭐 지금 제조 공장을 가면요.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이제 물건을 조립하든가 또 이제 물건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제 기계가 좀 이제 만드는 이 상황인데, 근데 기계가 만들고 인간이 만들면 분명 이제 이 불량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불량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제 걸러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AI 머신 비전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이 불량품을 잡는데 인간이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이 이제 불량품을 잡는 거예요. 사실상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등등 뭐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미세한 것도 이렇게 불량품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의 기술력으로는 꼼꼼하게 잡아내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머신 비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불량품들을 좀 찾아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이 바로 자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넘어서 이제 사물이 이제 지능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좀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용화가 되면요.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제조업에 영위하는 이 회사들이 다 채택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이것도 보시면 이제 복합 이슈예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 유일이라는 점. 사실상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쟁 회사가 없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만 들어봐도 어마무시한 종목인 것 같은데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게 국내 유일 아닙니까?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내 유일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머신 비전 시스템 이걸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로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한 기업 본다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더 있다면 있겠지만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온피플을 저도 꾸준히 지켜봤던 종목이고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온다 한다면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인공지능 이슈도 있고 머신비전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저는 아마 이 라온피플이다에 저는 승률 한 95% 정도 한번 걸어보도록. 95%요? 네, 너무 적은데요. 95% 정도. 95%? 네, 약간 몸살이. 3단계 듣고 아, 제가 3단계? 3단계 듣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따끈따끈해요. 네,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크게 가면 뭐 상한가도 가도 그리고 또 연상도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대부분 눈치채셨을 텐데 상당히 지금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린 것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과는 마찬가지로 좀 이제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제가 강조드렸던 이 I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Q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정배열 우상향 추세를 한번 만든 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종목들 추세 전환이 나온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이토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로서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온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라는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최고점까지 계속 치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가 이 강력한 기술력을 뒷받침으로 가고 있으면 거의 뭐 100% 200%는 충분히 지속 우상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AI 관련주고 그리고 이제 AI 머신비전 시스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의 이 신규 상장주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95%에서 더욱더 확률 올라갔어요? 네, 라온피플 확률이 99.9%이지 않을까. 9%까지? 네, 99.9%. 아마 제 말을 믿으시는 편이 시청자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퇴근 시간에 항상 방송이 겹치네요. 어사님, 라온피플 아닐까요? 라고 먼저 와 있고요. 라온피플, 진짜 99.9%인 것 같아요. 라온피플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라온피플. 오늘도 머리 올리셨으니 크게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온피플 이렇게 와 있고요. 라온피플 너무 멋지세요. 라온피플 너무너무 멋진 어사님 화이팅요. 라온피플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모두 다 라온피플로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맞을 것 같은데 저 눈 좀 봐주세요. 네. 글쎄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단은 뭐 99.9%라고 하는데 저는 100%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마르스 전문가님하고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다, 방송할 때 너무 재밌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같은 분야, 같은 종목은 아니겠죠. 같은 분야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역시나 또 딱딱 맞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역시나 IT, AI 그렇죠. 인공지능. 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연말이 되면은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내년에 우리가 뭘 할지, 내년에 이슈가 뭐가 될지, 내년에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나라에서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말에 다가올수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진행했던 시정연설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기를 혁신의 힘은 유전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 혁신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기능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알아서 자동차 차 간격을 맞추고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면 누군가는 비켜주고 누군가는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혁신의 힘의 중심이라는 이 얘기를 발표했고요. 실제로 남양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가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대 우리는 실제 자동차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엑스 디벨롭뷰라 2019라는 게 있습니다. 데뷔라 부르는데 그 코엑스 데뷔 2019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공지능 정부를 2020년도에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넘어서서 전자정부란 그냥 전자로 정말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전자정부란다면 이젠 디지털 정부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는 연설마다 또는 투자하자는 곳마다 대부분이 다 AI 인공지능 이슈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정책이고 곧 그것이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인공보다 인공지능에 집중해서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이 손정희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만났었는데 만나서 손정희 회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강조했던 게 AI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2020년도에 결국 정책적인 이슈, 가장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곳,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가장 이슈가 될 곳, 인공지능 관련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기서 좀 갈리네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머신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퍼스널 로봇,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 로봇은 아니고요. 아. 네, 이 퍼스널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과기부에서 예산이 약 16조 가량이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R&D 연구 개발에 대한 돈이 7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공지능을 무지하게 강조하셨다면은 그 R&D 연구 개발에 대한 7조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뭘 하겠느냐?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SK텔레콤과 같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뭘 만들었냐? 바로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이 뭐냐 한다면 바로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로봇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자체가 알아서 뭐 식당이든 호텔이든 어디든 간에 혼자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그 로봇은 대답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로봇을 우리는 퍼스널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로봇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 의무도 많고요. 그럼 거기에 퍼스널 로봇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사실 호텔, 식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주문 자체도 우리가 로봇으로 하거든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제는 이 퍼스널 로봇이 주문을 받고 주문이 갖다 주기까지 하는 이 실전 기술, 지금 미래 2020년, 2021년 계속 성장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알렉사, 중국의 텐센트, 이 모든 이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 퍼스널 로봇을 만든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부서죠. 바로 누구와 함께 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국내 SK에서 투자하고 있고 이 바로 퍼스널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인공지능의 거의 완성판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띠띠띠 알려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부르면 대답하고 그렇죠. 대답도 해주고요. 네, 저도 새로 이렇게 기술 발전에 항상 놀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로봇 관련주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바닥에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어딘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뭐 인간이 좀 이제 실생활이 필요한 그런 로봇들을 좀 이제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쭉 한번 빠졌다가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그려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로봇 관련주들 사실상 한 번씩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만큼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와 좋은 이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을 그려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진 로봇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에서 지금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내년 총선과 또 엮여 있어요? 그죠. 이제 실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정책 수혜도 있지만 2020년도에 있는 총선 정책 수혜까지 같이 엮여 있는,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총선 정책이 동시에 엮여 있는 종목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첫 번째가 바로 SDN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SDN을 제가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공개해드리면서 뭐 태양열 정책이라든가 친환경 정책이 있으면서 더불어 총선 정책 수혜까지 엮입니다 하면서 언제 드렸습니까? 2019년 9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우상향이 나와주고 정확히 오늘까지
100%가량의 급등이 나온 종목이 SDN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았고요. 저점에서부터 100% 이상 급등이 나아졌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개했던 게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총선 정책 수혜주가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라고 하면서 남아산업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남아산업은 어디서 드렸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시기입니다. 9월 중순쯤에 공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 대략 100%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아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DN 100%, 남아선 100% 급등 나아졌죠. 다 뭐예요? 총선 정책 수혜주였다. 그 뒤에 뭐였습니까? 텔콘 RFG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공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 우상향세 대략 50%가량 급등세 나아졌고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보락이었습니다. 3일 만에 얼마 갔어요? 3일 만에 16%, 17% 급등 나와줬습니다. 자, 공개한 종목들 SDN 100%, 남아선은 거의 90%, 100%, 실제로 텔콘 RF제가 50%, 지난주에 되는 보락도 대략 16%, 17%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에 되는 정책주요 대부분 다 4, 5%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 종목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정책과 2020년 총선 정책까지 동시에 엮여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SDN 100%, 남아선은 100%, 텔콘 RF제가 50%, 그 후속주로서 충분히 따라갈 만하지 않을까.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한 정책 대장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효림 로봇 보이고요. 내일 상한가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도 보이네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라온피플, 마르스 전문가님께 효림 로봇 보이고요. 유진 로봇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로봇 아닐까요? 하면서 가필드 고양이 닮으신 마르스님 하면서 효림 로봇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주식방송 히든스타 화이팅! 저보고 여신이라고 해주셨네요. 태은 앵커님, 정의의 용사 마르스님, 짱짱맨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효림 로봇 멋지십니다. 효림 로봇 로보티즈까지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라온피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역시 두 분 나오실 때 제일 좋고 실력도 짱이에요. 하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라온피플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네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온피플입니다. 하고 하트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꼭 읽어달라고 하시네요. 너무 잘생겼어요. 암행어사님. 늘 수익 주셔서 감사해요. 라온피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형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리피플. 라온피플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에 좀 어렵게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온피플 상당히 좀 이제 AI 관련주로서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보다도 좀 이제 꾸준한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21,500원 라인대, 21,500원 라인대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라인대 이 구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밀집 구간 손저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면 손저가 꼭 잘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라온피플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저희랑 꼭 파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에게 100% 그걸 가지고 있으면 100%라고 하셔가지고 더욱더 욕심이 나거든요. SDN. 그리고 오늘 또 우리 AS 해줬던 종목도 3거래일 만에 또 18% 또 가고요. 오늘 종목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많은 분들이 좀 갈피를 못 잡는 시장으로 볼 수 맞아요. 있겠지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견지명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건 바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디를 가도 지금 연설을 하면 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다. 미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합니다.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인데 실제로 보다 총선 정책 이슈까지 있는 실제 SK, 알렉사, 구글, 텐센트 모든 대기업들과 업무 협약 맺고 있는 퍼스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있는 총선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SDM 100%, 텔콘 RF제약 50%, 남한산업 100%, 그다음 지난주 화요일 날 드렸던 보락 16%입니다. 충분히 그 후속으로서 크게 본다면은 10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책 상한가 대장주입니다. 그 한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SDM 100%도 남한산업 100%도 텔콘 알프작 50%도 수익을 못 봤어요. 그 종목을 히든스탁에서 공개하는 동안 저는 찍지도 못했고요.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종목만큼은 놓치지 마셔라. 보락도 놓치셨다면 이번 종목만큼은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상한가 후속주고요. 대장주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부터 진행하는 마르소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이 정책 대장주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배열 위주의 종목을 좀 한번 눈여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좀 이제 강한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충분히 이제 제약 바이오 수급 빠지면서 또 크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4차 혁명 관련주 한번 집중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얘기했지만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반등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죠. 정책적인 이슈를 놓고 가면은 급등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책에 집중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알아요? 저도요, 별명이 가필드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또 오늘 셋이서 또 합이 딱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시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정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텐데 제가 히든스탁에서 공개해드린 정책주는 대부분 50%씩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SDM 100%, 남아산업 100%, 그다음에 텔콘 RF제약까지 50% 급등했고요. 지난주에 드린 것도 16%, 17%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심은 정책이고 정책주들만이 100%씩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공지능 정책과 2020년 총선 정책까지 엮여있는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한가 정책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 수익 한 번도 못 보셨다, 상한가 한 번도 못 봐하신 분들은 정말 절실하신 분들만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소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서 정책 대장주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